2023년 9월 고1 학력평가 이천중 작가의 귀향 연습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나라고 약속해놓고 막상 그것을 생각해보니 막연하기만 하였다. 자, 여기서 녀석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배앓이를 심하게 앓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고향을 갖지 못해서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인공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걸음할 일이 없는 동백골이었다. 자, 주인공의 고향입니다.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생각나는 건 내 배앓이의 시초가 되었던 학교 작부금과 깨배에 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주인공 역시 배앓이를 알았던 적이 있고 그게 조금 부정적인 기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훈이 녀석을 위해 아들입니다. 좀 더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관련하여 기억을 더듬기 시작하였다. 동백골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닷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뿌옇게 멀겋기만 했다.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까 하더라도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가려 기억 속에 것이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하였다. 그래서 이 화산마을의 바다는 화자의 기억을, 주인공의 기억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몸을 기대어 누워버렸다. 하지만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다행히 눈앞에 나를 간섭해오는 바다가 없으니 이 바다는 화산마을의 바다겠죠. 이제 생각이 훨씬 쉬울 것 같았다.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윽고 한 가지 행복스러운 전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뇌리 속을 비춰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추억이었다. 바다가 있었다. 여름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바다에 발뿌리를 내려 뻗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가리가 되었고 고구마나 수수, 콩이나 목화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 5마지기 남짓한 우리 집의 밭대기도 끼어 있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여름바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5마지기의 여름 밭가리로 보냈다.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가는 지게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고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윤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 잔디밭의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행복했던 좀 아름다웠던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안 일이지만 나는 내 기억에 한참 전부터 여름이면 늘상 그 밭머리에 지게터에 하루해를 지내곤 했단다. 자, 들었던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엔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놓고 쇠고삐처럼 허리를 띠에 감아놓곤 했단다. 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지어먹고 나무가시 같은데 얼굴을 자주 핥혀댔기 때문이라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지게터를 지나다가 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지디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다 못해 제풀에 지쳐 더운 태양빛 아래 잠이 들어있는 걸 볼 때가 많았다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은 주인공의 기억 속에서 미화된 기억인 거고 밑에 내용은 실제 사실적인 과거의 기억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당황한 나는 그날 밤 심한 배앓이를 한다.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에게 친구입니다. 이제 화산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악마구리 속이라고 할 수 없지. 여기서 악마구리는 서울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곳이래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원인이 있을 테니까
원인을 해결하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원인이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직한 태도일 테고. 아서라, 그만둬. 자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래도 자네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하고 싶진 않아. 내 집이 혹 불편해서 그렇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보단 차라리 동백골이나 한번 들어가 지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친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주인공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백골 쪽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러운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고 기대 같은 걸로 말하자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이었다고 할까?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깡그리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소를 부리더구만. 이 터무니없는 요소는 앞에서 나왔던 미화된 기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마구 속이려 든단 말일세. 내 눈으로 다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을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붙여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그러니까 미화된 기억을 사실적인 기억으로 바꾸는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동백골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을 듯 싶더구만. 그래야 또 자네 말대로 그 악마고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가기가 나을 듯 싶고. 그러니까 그 미화된 기억을 통해 가지고 서울살이를 이겨낼 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란 할 수 없군. 자네가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니까. 기태는 아직도 고지 들리지 않는 듯 허허 웃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 새로운 느낌도 없었다. 어이없이 하는 기태를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러운 기대가 있어서 물론 아니야. 그게 이를테면 유일한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병을 고칠 작정이 아니군.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지켜놨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고 이 몰골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 나에겐 그밖에 남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들 때문에 그것이 건강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 하지도 않겠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제 살아있는 내 진짜 얼굴, 사실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면서 살겠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9월 고1 학력평가 이천중 작가의 귀향 연습 설명이었습니다.